우리 오늘 페이지는 62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다 피셨죠? 오케이, 가보자. 자, 로그 함수 가봅시다. 로그 함수. 지수함수 파트를 일단 배웠잖아. 그쵸? 로그 함수 똑같아요. 똑같은 기조고 똑같은 포인트인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지수함수랑 다르게 우리가 로그라는 개념은 또 여기서 처음 배우죠. 그쵸? 혹시 로그라는 걸 배우면서 로그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잠깐만, 좀 질문이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가? 로그에서 그러니까 지수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잖아. 왜? 지수가 실수였을 때 밑이 뭐면 돼?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로그는 x에다가 집어넣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로그 조건? 그쵸. 로그 조건이랑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지. 그치? 로그 조건이 아니라 밑조건 진수. 밑조건이랑 진수 조건이 이라는 게 있죠. 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하여튼 이제 밑조건이라는 개념은 사실 뭐가 있었냐면 0보다 일단 커야 되고 또 밑이 뭐면 안 되죠?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보통의 90% 이상의 문제는 밑을 다 줄 거야. 어떤 상수로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좀 신경을 써야 될 포인트는 하나 있지. 뭐야? 진수 조건은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진수가 0보다 일단 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런 포인트를 좀 잘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지수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태민아? 그 로그 함수를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지수함수를 했어? 미쳤나? 로그 함수를 이번 타임에 배우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지수랑 로그가 어떤 관계 있어요? 약간 역연상 관계 있죠? 그쵸?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거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당연히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모조리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일단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이제 우리가 공수2라고 하죠, 보통. 잘 나오진 않을 거야, 아직까지는. 대신에 내신 기간으로 넘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더 이제 깊이 배우잖아. 그쵸? 그때는 이제 중킬러급 이상의 이런 역함수에 대한 개념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자. 어쨌든 지수함수를 우리가 가볍게 좀 살펴보면, 지수함수가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죠? a가 1보다 컸을 때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 함수니까 우리가 로그 함수를 실제로 그리다 보면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y는 x 대칭 관계에 놓여져 있게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요 곡선을 우리가 a의 x승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해요? 로그 a의 x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수 부분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정역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x값들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서 그래프 성질을 이렇게 배웠었어요. 어떻게? 자, 일단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죠. 일단 첫 번째 증가함수. 그리고 정역이 실수 전체야. 오케이? 다시 지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정역이 뭐예요? x값이야. 그래프 위에 x값이고, 그래프 위에 있는 x값들을 모조리 다 모으면 그냥 전체가 되죠. 왼쪽 오른쪽 쫙 이렇게 펼쳐질 테니까.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양의 실수. 그치. 이거는 그래프 위에 y좌표들의 모임이지. 그래서 이 점들의 좌표들을 쫙 모으면 뭐보다는 일단 클까? 0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y가 0보다 큰 실수야.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y는 제로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증가함수, 그걸 우리가 조금 고급진 단어로 뭐라고도 표현할까? 조금 고급진 단어. 1대1 함수라고도 부르죠. 근데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혹시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1대1 대응.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이 함수는 1대1 함수잖아.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역함수가 생겨? 범위를 제한해. 응? 범위를 제한시켜요. 그쵸.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 첫 번째가 뭐야?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만족시켜야 되죠. 이건 뭐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y 값을 이렇게 탁 배치를 했을 때 두 점이 아니라 그냥 한 점만 만나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랑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괜찮지? 근데 지금 치역이 뭐라고 했어? 양수 전체라고 했잖아. 그럼 공역도 뭐라고 하면 돼? 양수 전체라고 바꾸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바꾸면 돼.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이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로그 함수는 뭘까? 로그 함수는 말 그대로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고 했잖아. 그쵸? 역함수라는 거는 우리 y는 x 대칭할 때 x랑 y 위치 바꿨던 거 기억하니? 그래서 x랑 y 위치를 바꿔주면 돼. 봐봐. 우리가 이제 정의역은 x 값이고 치역은 y 값이란 걸 잘 알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럼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괜찮죠? 점근선은 뭐가 될까? X는요. 그렇지. x는 0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y는 0에서 y 대신 x로 바꿔주면 된다고. 괜찮지? 그리고 얘도 똑같이 무슨 함수? 증가. 증가함수고 1대1 대응을 만족시키겠죠. 괜찮죠? 오케이. 역함수 fx가 만약에 증가함수면 그 역함수는 반드시 또 증가를 할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또 성립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이 지수함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수에 0이 되도록 값을 대입해주는 방법을 썼었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는 몇 컴마 몇을 지날까? 1,0을 지난다는 거야. 또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두 개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또 뭐 할까? 평행이동 하는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막 시키는 거야. 크게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지. 괜찮지? 알겠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 하나 그려보자. y는 로그에 2에 x-1 플러스 3이다. 이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로그 2x를 x축으로 1만큼 y. 어떻게 그릴까? 자, 체크 포인트는 얘 원래 그래프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얘 원래 그래프는 뭐야? 로그 2x. 그렇지, 로그 2x였지, 그치? 그럼 로그 2x는 그래프가 요거랑 똑같아, 달라? 똑같은 그래프지, 그치? 왜냐면 a가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만 잡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혹은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냥 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괜찮지? 왜냐면 여기가 0이 될 때가 전방이었으니까.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얼마? 1이다, 그지? 그래서 x는 1 그어줘.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a 값에 관계없이 여기다 1 넣으면 항상 0이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얘가 항상 0이 될까? x에다 얼마 넣으면 얘가 항상 0이 될까? 2를 대입하면 되겠지. 왜냐면 2 대입하면 1 되잖아. 괜찮지? 그래서 2, 얼마 지나는 거야? 3 지나는 거 알겠지? 그래서 2,3을 찍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끝이야. 어렵지 않죠? 괜찮지? 괜찮은 거 맞지? 그러면 자, 두 번째.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하죠? 그쵸? 그래서 로그 함수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y는 x 대칭시켜서.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대칭성 한번 써볼까? 뭐 예제 하나만 좀 풀어볼까요? 따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쓰는 거 앞에 것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요거 한번 그려볼까? 마이너스 로그에 지금 한번 그려봐. 그 빈 종이에다가 로그에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얘들아, 그래프 특징만 좀 잘 알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원래 근본 그래프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원래 그래프는 뭐였어? 로그 3x였지. 그쵸? 거기서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가 된 거 보여?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무슨 대칭이 일어난 거야? 원점 대칭이 일어난 것까지는 납득이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이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x 플러스 1이 들어갔죠. 그럼 x축 방향 몇 만큼 이동?
마이너스 1만큼,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근데 솔직히 거기까지 필요 없고 그래프를 그리는 팁은 일단 전방을 먼저 찾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얘는 얼마야? 얘가 그냥 0 되는 값 찾으면 되잖아. 얼마?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얘가 1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그때는 얼마니? 마이너스 2인 거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주고 그럼 여기를 지나겠지? 그리고 얘 그래프는 원래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걔를 가지고 원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요렇게 이동된 거 맞죠? 그럼 요렇게 생겼네. 그대로 투입. 어렵지 않죠? 쉽지? 요렇게만 잘 그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좀 적어놓자.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 첫 번째가 점근선, 두 번째가 뭐라고 할까? 고정점이라고 할까요? 고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진수가 1이 되는 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가 개형을 파악하면 돼. 오케이.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찾아야 되죠.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 그어봐. 됐니? 그 다음에 얘가 1 되는 포인트가 언제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단 더 크겠죠? 왼쪽에 있겠지? 그 다음에 그거 컴마 마이너스 3지라니까 여기다가 찍어주고. 맞아? 그리고 얘 그래프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 원래 로그 2x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쵸? 로그 2분의 1x에서 출발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x 앞에도 마이너스가 없고 로그 앞에도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대로겠지? 그래서 어떻게 생겨? 이런 쉣 이렇게 생기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또 포인트를 또 잡아야 될 게 x 앞에 2가 있더라도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결국은 2분의 1에 2배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정리해주면 로그의 2분의 1에 x 플러스 2 적어놓고, 이거 혹시 로그 성질에서 쪼갤 수 있는 거 알겠니? 로그 2분의 1의 2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알겠지?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4다. 이렇게 표기가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기억을 해둬야 될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자, 기억을 해두자. 로그 2의 ax 있죠? 걔는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a로 바꿀 수가 있어. 됐어? 잘 안 보여? 플러스야, 플러스. 잘 안 보이니? 그러면 봐봐.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에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을 시킨 거야. y축 방향. 뭔 말인지 알겠죠? 지수함수랑 좀 달라. 지수함수는 2의 x승이랑 2의 2x승이랑 그래프가 같니 틀리니? 그래프가 틀려. 이해가 돼? 근데 얘는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2x가 그래프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은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만 평이동이 된 거라고. 여기까지 납득이 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련된 문제들도 곧 있으면 나오니까 조금 잘 참고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마지막 심화 주제 한 번만 좀 설명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y는 로그 2의 x의 제곱과 y는 로그 2의 x 2배 x, 요거 두 개가 같을까? 같아 틀려? 같다 손? 같은 이유가 뭐야? 같은 이유가 뭐야? 로그 성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로그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성우는? 뭐라고? 나 못 들었어. 뭐라고? 그게 로그 성질이잖아. 태민이는 똑같아? 너는 뭐야?
아 근데 아닐 것 같아? 함정이 있을 것 같아. 아, 함정이 있을 것 같다는 근거는. 쌤이 아까 웃었어. 아, 그래? 오케이. 잘 들어봐. 이게 로그에서 값은 같거든? 실제로. 맞잖아. 3을 넣든 4를 넣든 어쨌든 값은 같잖아. 근데 그래프는 틀려. 왜 틀리냐?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우리가 정의역의 영역은 진수가 0보다 큰 조건이지. 그래서 얘가 0보다는 크잖아. 얘도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요 부등식은 0만 아니면 되지 않겠어? 이해가 되니? 그래서 실제로 얘 그래프 그려보잖아? 이렇게 생겨먹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왜냐면 0만 제외하는 거니까. 여기 부분만 없는 거야. 이해가 돼? 실제로 이 그래프는 누구냐면 이 그래프는 딱 이 그래프인 거야. 얘는 한 방향. 얘는 양 사이드. 오케이?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y는 로그 2의 x의 세제곱과 y는 3로그 2x. 자, 이 두 개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1분만 시간. 오케이.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는 같을까? 자, 이번엔 같아요. 자, 이번엔 왜 같아? x 3승이 얘가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란 말, x의 3승이 0보다 크다란 말과 x가 0보다 크다란 말은 같아요. 똑같은 뜻이야. 알겠니? 왜 같아? 왜 같아? 지수에 3이 있는데 그 음수를 3번 곱하면 음수가 되고 양수를 3번 곱하면 0은 3번 곱하면 자, 틀렸어. 하여튼,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x의 3승을 뭘로 바꿔요? x 곱하기 x의 제곱 바꿔. 그럼 얘가 항상 무슨 수야? 0보다 크잖아. 0일 때 제외하고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결국 얘가 양수가 돼야 되겠구나로 해석이 끝난다고. 물론 좀 더 엄밀하게 하려면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랑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둘 다 이제 해석해서 증명해야 되는 귀찮잖아요. 그냥 같아. 오케이? 그래서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 우리 공수투에서 해봤지?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치? 야, 근데 내가 질문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오늘 이제 제가 테스트를 지수함수를 계속 우려 먹으면 솔직히 재미가 없어서 로그함수 대표 유형들 8번까지 이렇게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수업 시간에 요 대표 문제들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그럼 오늘 100점이 많겠죠? 못해도 90점도 많을 거고, 그치? 금방 끝나잖아. 그러면 내가 특별히 숙제할 기회를 주겠다. 숙제해라. 알겠지? 숙제해서 최대한 좀 줄여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유형 9번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죠? 왜? 많아? 아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422번부터 한번 봅시다. 뭐 이거는 뭐 풀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시험을 냈으니 가보자. 뭐 하면 되니? 대입하면 되죠. F2는 얼마로 바꿀 수 있죠? 로그 A에 4 플러스 1. 요게 얼마다? 5다라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괜춘? 그러면 얘가 얼마면 돼? 4면 되지? 잘 기억해둬. 잘 봐. 로그 A 4가 4니까 이걸 지수로 바꾸기만 하면 게임 끝이야. A의 몇 승이? 4승이 얼마야? 4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A는 얼마? 4의 4분의 1승이지. 그럼 얘는 2의 2분의 1승이니까 그걸 우리가 루트 2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로그 일단 F14를 구하라 했으니까 F에다가 내가 14를 대입하게 되면 로그 자 이거 그대로 냅둘 겁니다. 16 플러스 1일 거고 맞죠? 그럼 얘가 4의 제곱이니까 2 로그 A에 4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 로그 A 4를 우리가 4로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8 더하기 1 해서 9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야. 오케이? 다음 넘어가자. 428번은 내가 시험에 내긴 했거든?
근데 이걸 하는 건 좀 아깝잖아, 그지? 그래서 431번 풀어보자. 자, 일단 첫 번째로 로그 A의 bx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 형태를 뭘로 바꿀 수 있어?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b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서 y축 방향으로 얘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야. 괜찮지? 근데 봐봐.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 A가 뭐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보다 크지.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1을 대입하면 로그 A의 B가 나오고 얘가 0보다 작다라는 힌트를 얻어낸 거지. 괜찮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어낼 건데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로그 A의 1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로그 부등식에 의해서 뭐 물론 아직 배우진 않은 개념이지만 로그 부등식을 여기서 덧붙이면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얘가 뭐보다 크다라고 증명이 나와 있어요.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부등식 방향은 증감수니까 그대로 가면 돼. 알겠어? 괜찮아?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당연히 뭐보단 크겠어? 0보단 커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b는 0과 1 사이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도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자.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봐야 될 거는 b가 0과 1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의 경우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치? 그리고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1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 b의 a가 되고 걔가 지금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비교를 하면 돼. 누구랑? 로그 b의 1과 비교를 하면 돼요. 괜찮죠? 근데 아까 잘 들어봐. b가 0과 1 사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1을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는 작다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답은 이제 1번 아니면 2번 중에 골라야 되는 문제였는데 2번이었다를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판단할 줄 알면 제일 좋겠죠? 이해가 되니?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형인데 뭐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얘랑 일치하다 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요거하고 제가 또 뒤에 있는 문제 하나 풀 시간 드릴게요. 자, y는 로그 5의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한 후, 자 일단 천천히 해보자. y는 로그 5의 a 한 다음에 x 플러스 1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로그 5의 a의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배를 해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a의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수식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친구가 누구랑 같냐면 로그 5의 2x분의 5랑 같대. 됐죠? 그럼 a값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y축 방향이구나. 말을 해줘야지. 다시 한다. y축 방향 마이너스 2니까 로그 5의 ax 찍은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배는 이쪽으로 걸어주고 로그 5의 ax에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로그의 5의 a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2라는 녀석을 뭘로 바꿀 수 있어? 로그 5의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5의 빼기니까 빼기는 뭘로 바뀐다 했어? 나누기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서 ax분의 25가 될 거고 걔가 누구랑 같으면 돼? 로그 5의 2x분의 5랑 같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뭐면 돼요? 2x분의 5면 되지? 그래서 a값만 보면 되잖아. a값 10이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넘어가자. 자, 다음 페이지는 436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앞에 보자. 자, 요거는 일단 평행이동과 기울기라는 그 내용을 먼저 좀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야. 물론 그냥 대충 짜집기 해가지고 테트리스 마냥 그렇게 풀면 돼.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알고 가자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봐봐. 이게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조금 심화된 개념이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개념할 때 이것까지 설명하진 않았을 거야. 요거는 이제 좀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수 파트에서 요런 걸 조금 알아두면 기억이 확실히 좀 잘 날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자, 평행이동과 기울기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직선이 하나 필요하고 평행이동이 된 두 그래프가 필요해. 자, 이 그래프는 X축 방향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정확하게 한 칸, 두 칸 내려가면 여기에 꽂혀요. 괜찮니?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평행이동이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로 바뀌겠지. 여기에 모든 점들이 평행이동이 되면 여기로 모두 바뀌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을 임의로 그었을 때 에이씨 정말 진짜 잘 그리다가 왜 이러니? 임의로 그었을 때 그 길이는 모조리 다 같아요. 왜? 아니 맞잖아. 요 점이 평이동되면 여기로 간다니까? 요 점이 평이동되면 여기. 요 점이 평이동되면 여기. 이해가 돼? 괜찮니? 그런 성질을 띠고 있어. 그럼 잘 봐봐. 요거 보자. 자, 얘랑 얘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시면 얘는 로그 3의 x 플러스 1입니다. 괜찮죠? 얘는 얼마예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그러면 로그 3의 x를 가지고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시켰잖아.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꼬챙이를 꽂게 되면 요 점과 요 점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만 평이동이 되는 거야? 이만큼만 평이동이 된다는 거야. 왜? 얘랑 얘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의 관계 있어? 이만큼의 평이동 관계 있잖아. 그럼 내가 잘 들어. 이게 포인트야.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들이 다 어떻다는 거야? 다 뭐 해줘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던 모든 점들이 이동돼서 여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 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차피 합동이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진다가 이 논리인 거야.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이 뭘 묻고 있는 거냐면 평사죠, 평사.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라고 할까요? 평사가 되겠지? 그래서 이 평사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고, 거기서 지금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AB 길이가 5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잖아.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5라는 거고, 그게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답은 10이겠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왜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는지는 모양이 같기 때문이고, 그 모양이 같은 이유가 요거 때문인 거야. 평행이동과 기울기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괜찮죠? 조금씩 난이도가 어려워지지. 다음 가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가지고 도형이랑 뭔가 이제 좀 콜라보레이션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솔직히 말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말 쉽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쎄는 쉬워가지고 난이도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서 심화가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도형이 나올 때는 미지수 사용을 최대한 일단 줄이시는 게 일단 포인트인데, 뭐 일단 문제 하나씩 볼게. 442를 볼 거예요. 442.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뭐 그림 생김새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있대요. 자, 문제서 읽어보시면 뭐 교점의 위치들은 다 파악을 하셨을 거고, 자, AB의 중점의 좌표가 일단 4분의 9다라는 거 일단 포인트 잡으시고,
CD 길이를 찾아라. 그 다음 AB 길이가 일단 1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A라는 좌표랑 B라는 점의 좌표를 당연히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뭐 어떻게? 로그 A의 X가 1이 되는 X값 찾으면 그게 좌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찾아도 나쁘진 않지만 좀 나빠요. 잘 봐. 이 문제 포인트는 일단 이거부터 해석을 먼저 해야 돼. A랑 B의 중점이 얼마라 했어? 4분의 9,1이라고 했지. 그리고 여기 길이가 얼마라 했어?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중점의 의미는 1대1 내분점이야. 그치? 그러면 요거 길이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된다고. 그럼 여기에 좌표가 벌써 나와버려. 그래서 2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1을 더한 거니까 4분의 11,1이고 여기는 4분의 1을 빼면 되니까 4분의 7,1이 돼. 그게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 로그 위에 있다라는 거지. 로그 함수 위에. 그래서 대입하면 AB가 나와버려요. 끝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1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 요 그래프가 로그 BX죠? 그래서 로그 B의 4분의 11은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B값은 4분의 11이야. 자, 이거 왜 한 번에 나왔냐? 그냥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쓰면 돼요. 그럼 B의 1승이 4분의 11이겠지. 오케이? 괜찮지? 요걸 우리가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잖아. 얘를 가지고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다고.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4분의 7,1은 A의 좌표고 그건 어디 있어? 로그 A 위에 있지? 그래서 똑같이 A의 값은 4분의 7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C랑 D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로그 AX랑 Y는 이가 만나는 점이니까 X는 얼마면 돼? A의 제곱이면 되거든? 됐지? 요거를 만족시키는 요건 뭐냐면 요 로그 AX랑 Y는 이가 만나는 요 교점이니까 점C의 좌표야. 그럼 X가 A제곱이라고 했으니까 A는 아까 4분의 7이라 했으니까 16분의 49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BX가 이번에는 2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X값은 B제곱과 동일한 거고 B제곱은 16분의 11의 제곱이니까 121과 같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B제곱인 거고 여기가 지금 뭐라는 거야? A제곱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냥 빼기만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답은 얼마? 16분의 어렵다. 70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되나? 2분의 9. 2분의 9래. 8로 나누면 되겠네.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두 번째 443번 봅시다. 로그함수와 역함수 안 할래. 다음 페이지 447. 근데 저거 로그함수 역함수 만드는 거 아니? 역함수 만드는 방법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알고 있으면 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잠깐 앞에 좀 보자. 알겠지? 제가 요거 역함수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려면 뭐 대칭이동 시켜야 된다 했어? y는 x 대칭이동 시켜야 된다 했지? 그래서 그냥 x랑 y 위치 그대로 바꿔주면 돼 얘들아. 오케이? 좀만 정리하자. 얘 넘길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쓰면 돼요. 응? 이거 했던 거 AX승은 N이니까 그걸 로그로 바꿨던 거 기억나? 쓰면 되고 자 그래서 얘가 진수 부분에 있던 이 친구가 내려와. 그리고 밑이 4니까 4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얘가 어디로 와요? 지수로 올라가야 돼요. 괜찮죠? 정리해주면 그냥 이게 역함수야. 지수함수잖아. 오케이? X랑 Y 위치 바꿔줘야 된다잉.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걸 볼 거예요. 447. 자,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라는 그래프와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x좌표가 각각 1과 2란다. y는 a 뭔 소리야. 자, 봐봐. a가 1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일단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럼 얘 역함수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질문. 어디서 만나? 요 교점과 요 교점을 각각 1, 각각 2라고 한 거잖아. fx랑 얘가 fx구나. f 인버스 x랑 만나는 교점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요? 증가함수 기준. X. 증가함수 기준 무조건 y는 X. x. 뭐 기준? 증감. 증가함수 기준. 증가함수라는 거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문제 나와 있잖아. 감소함수는 또 달라져. 감소함수면 킬러야. 알겠지? 오케이? 딱히 정해진 게 없는 거. 아니요. 감소함수는 무조건 있어요. 감소함수는 그냥 요 그래프 상상하면 돼요. 요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만다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건 아니고 y는 x 위에 하나 있고 y는 x 대칭점으로 두 개 있어요. 그래서 홀수개가 나와. 항상 한 개에 한 쌍, 두 쌍, 세 쌍 나올 수도 있고 네 쌍. 왜냐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가면 얘도 이렇게 뻗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하나 만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킬러로 바뀌어. 알겠지? 요것도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깊이 있는 내용에 다뤄요. 지금 센 급에선 절대 안 나와. 알겠지? 어느 교재급? 보쟁이, 블랙라벨급 정도에서 나와. 그리고 학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마지막 번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도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번 연도에 작년도 그러니까 너네 중2 때 경안에서 나왔어 한번. 근데 이제 고잔에서는 그 작년도에 나왔고 매해 이제 어떤 학교에서 빵빵 터트려. 근데 그거를 교과서, 시중 문제집 단 어디에도 설명이 안 나와 있어. 고쟁이 문제만 있는 거잖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조윤준이가 뭘 만들기로 한 거야? 교재를 만들기로 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교재가 루트야. 알겠지? 하여튼 왜? 심화 개념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 야, 그래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데? y는 x 위에 있다며. 그러니까 네가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게 안 된다고. 서우야, 알겠지?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문제를 풀란 소리가 아니라 이 문제는 로그 함수랑 역함수가 y는 x 위에서 만날 테니까 결국 그 로그 함수가 1,1과 2,2를 지납니다로 그냥 풀란 소리야. 알겠니? 끝이야. 이거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용하면 끝이에요. 여기다가. 해석은 그렇게 된다고. 1,1 대입해봐. 얼마야? b가 얼마면 돼? 2면 되겠지? 2,2 지나니까 2는 로그 a에 2 플러스 b가 1이었으니까 정리하면 사라지고 a는 얼마? 2라는 결과값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론은 너네가 직접 역함수랑 엮지 말고 간접적으로 y는 x 위에 있다는 걸 표시해서 그 교점을 대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너네 상식적으로 잘 들어봐. 로그 ax랑 ax승이랑 이렇게 같다라고 두면 왼쪽은 로그식이고 오른쪽은 지수식이지. 실제로 계산이 안 돼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뭘까?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뭘까? 깬또 뭐라고? 찍어서 맞추는 거야. 봐봐. 2의 x승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잡을게요. 2의 x승은 x 플러스 1 이렇게 잡았어. 그럼 얘랑 얘의 교점을 찾아봐 라고 물어봤거든. 못 구해. 그래프를 그려도 교점은 못 찾아. 이해가 되니? 그럼 어떻게 풀어? x에다가 0 넣어봤더니 좌변 1, 우변 1. x에다가 1 넣어봤더니 좌변 2, 우변 2. 0과 1에서 교점을 가지는군요. 실제로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그래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수식을 쓴다라는 것 자체의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제대로 모른다는 거거든. 제대로 아는 친구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풀어요. 뭘 쓰는 거야? 도형의 성질을 써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푸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핵심을 알아야 돼. 못 구한다니까 왜 어줍지 않게 구하려고 하냐? 이 말인 거죠. 알겠죠? 못 구합니다. 이거는 저 아인슈타인이 와도 못 구해요. 수학자 저 오일러 씨가 와도 못 구합니다. 절대로 못 구해요. 알겠죠? 대학 수학도 안 돼요. 아, 절대 안 되죠. 대학 수학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 저런 숫자를 우리가 초월수라고 하거든. 초월수랑 일반 숫자는 절대로 엮여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3파이 더하기 2파이라고 하면 몇 파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랑 초월수를 합쳤잖아. 그럼 초월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문자 역할을 하는 거야. 실제로 대학 서적에 이렇게 나와 있어. 문자 역할을 한다. 초월수는. 문자 역할을 하는 애가 숫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니까. 곱하기도 안 되고 파이 곱하기 파이 뭐야? 그럼 파이 제곱이야. x 곱하기 x 뭐였어? x 제곱이야. 2 곱하기 2 뭐야? 4거든. 이런 숫자의 개념을 절대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숫자이지만 문자죠. 그냥 어떻게 보면. 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초월수들은.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초월식과 다항식은 섞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뒀을 때 실제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대입을 시킬까 안 시킬까? 절대 안 시켜요. 알겠죠? 어떠한 방식이든 무조건 차라리 성질을 쓰게 시키는 거야. 다른 뭔가의 조건이 또 따로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 이런 거밖에 없어. 알겠지? 잘 기억해둬. 다음 갑시다. 이제 최대 최소인가요? 일단 대소 비교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왜 그래프 파트에 들어왔냐? 이건데 그냥 말 그대로 이거야. 요건 내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줄게. 근데 A랑 B랑 C는 솔직히 할 수 있잖아, 그치? 요건 한번 해보시고 이거 시간이 좀 부족하네. 수님과 건너뛰는 거. 이거 좀 어려울 텐데. 450번 보자. 위에 이제 449가 있으니까 449로 할게요. 449.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 A가 1보다 작고요. B가 1보다는 크고 A분의 1보다는 뭐 작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 앞에 0보다 크다 껴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A의 A승, A의 B승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지수부등식을 이용하면 돼요. A가 0과 1 사이 있으니까 지수부등식에 의해서 A보다 B가 크다라고 바뀌겠죠. 지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성립이 안 되겠지. 맞죠? 그 다음 니은 가봅시다. 로그 B의 A라는 숫자랑 그 다음에 로그 B의 A제곱이라는 숫자를 비교해보라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비교해야 될 거는 A가 크냐 A제곱이 크냐의 문제로 일단 바뀔 거예요. A가 클까 A제곱이 클까? 누가 더 커? 네, A가 0과 1 사이 있으니까 2분의 1 생각해보면 제곱하면 4분의 1가 더 작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히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B가 아까 뭐보다 크다 했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거는 증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할 때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가니까 니은도 틀렸지. 정답은 D급밖에 없네. D급 보자. 로그 AB랑 로그 BA가 같대. 로그 AB랑 로그 BA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대. 그럼 요건 어떻게 증명할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풀면 돼. 그쵸? 그냥 풀어내면 되는데 조금 이제 맛깔나게 풀어버리는 방법은 여기 있겠죠? 얘를 밑변환 공식을 쓰는 거예요. 로그 A, B분의 1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 AB를 곱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로그 A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 왜 양수야? 잘 봐. 로그 AB라는 값은 로그 A의 X에다가 B를 대입한 값이잖아. 그래프를 활용하라는 건 여기서 활용을 하라는 거야. 지금 A가 1보단 작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거든. 괜찮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1이란 말이야.
b가 뭐보다 크다 했어요? 1보다 크다 했으니까 b의 위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b에서의 함수값이 로그 ab거든. 이해가 돼? 로그 ab는 무슨 수야? 음수잖아. 그럼 얘 무슨 수야? 음수겠네.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풀면 조금 어려워지겠다. 제곱이 돼버리니까. 그치? 이렇게 풀면 어려워지겠다. 요렇게는 못 풀 것 같네. 왜냐면 내가 방금 그 생각을 한 이유가 그러면 이제 로그 a의 b의 제곱이 1보다 작아진다. 왜냐면 얘가 음수니까 부동호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얘를 이제 판단 지으려면 얘가 과연 1보다 작은가를 봐야 돼. 근데 이제 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 할 수 있네.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a분의 1보다 작다 했잖아. 그럼 a분의 1은 여기쯤 있다는 소리잖아요. a분의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얼마야? 여러분들 얼마예요? 여기다 a분의 1 대입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로그 ab라는 숫자는 어디랑 어디 사이 있어? 0과 마이너스 1 사이 있잖아. 제곱을 하면 당연히 1보단 작겠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야. 됐죠?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대충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찍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풀었을 때 남는 건 없다.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억을 그래프 이용했나? 니은을 그래프 이용했나? 아니잖아. 내가 쓸 수 있는 걸 최대한 쓰는 건데 그래도 쉽진 않지 솔직히. 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 개를 쓰라고 하면 당연히 쓰기가 힘들어. 근데 그런 걸 연습을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답지 안 뺏었잖아. 그치? 답지 봐. 답지 보고 정확하게 공부해. 알겠지? 알겠어? 대신 답지를 남용하지는 말라는 거야.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여튼 넘깁시다. 답시 있어요? 안 뺐지 않았어? 해설지? 뺏었어 내가? 뺏었네? 돌려줄게. 대신에 오답 정리를 열심히 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답지를 여러분들이 뺏겨봤자 의미가 없다는 건 다들 알잖아. 그치? 그럼에도 주는 이유는 정확하게 풀어내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하여튼 넘깁시다.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최대 최소 파트로 넘어가셔서 여기는 뭐 또 이렇게 푼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양끝점 대입 노노.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유형 8번 해볼게. 453번이에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y는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2분의 1 x가 있어. 그럼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증감수 그래프지. 그 다음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감소함수 그래프야. 원리를 잘 생각해보자. 내가 x에다가 점점 큰 값을 대입하면 y값은 점점 커지는 구조를 띠고 있겠죠. 맞죠? 그 다음 x값에다 점점 큰 값을 대입하면 y값에는 점점 작아지는 값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게 감소함수의 정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혹은 이 유형에서 판단해야 될 거는 일단 밑이야. 밑 혹은 그래프의 개형. 그렇다고 밑만 너무 믿지 말고 그래프의 일단 개형을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문제들처럼 이 밑이 이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냐 감소냐 이것도 있겠지만 얘도 있고 얘도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는 뭐야? 이 로그 함수를 y축 대칭한 거. 얘를 로그 함수를 x축 대칭한 건가? 이게 x축 대칭한 거죠. 그쵸? 그 다음 이 로그 함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고. 그쵸? 이 그래프 왜 이렇게 그렸어? 다시 요 로그 함수를 얘가 이렇게 안 생겼지?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 로그 함수를 진짜 x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고 이 로그 함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개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개형이 파악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가 증감수니까 얘가 가장 큰 값이 들어가면 전체 값이 제일 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리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453번은 결국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였다. 그럼 이차함수 개형이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가운데 얼마야? 1이지.
너네 딴 거 둘째치고 축방정식 진짜 빨리 구하는 거는 확실히 많이 도움될 거야. 공통수학이든 어디든.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위치는 두 칸 떨어져 있고 2의 위치는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의 위치 여기 있지?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범위 중에서 최대값 가장 직관적으로 맨 위에 있을 거고 최소값은 직관적으로 가장 아래쪽에 떨어져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1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인데 문제 보니까 밑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1보다 크죠? 증감수니까 그냥 최대값, 최소값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값만 바뀌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7번. 요것만 하고 끝내자잉. 자, 정의역이 1과 16 사이에 있는 어떤 로감수가 있고 로감수가 또 반복되고 있는 형태네. 그러면 로감수를 뭐 해줘야 돼? 시환해줘야 돼. 자, 그러면 잘 봐. 우리 원래의 세계가 뭐였어? x의 세계에서 뭘로 넘어가서? t의 세계로 넘어갔다. 그치? 근데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니? 전체 못 들어가. x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 양수밖에 못 들어간다고. 양수밖에 못 들어가지만 이 로그 함수는 치역이 무슨 수야? 실수 전체란 말이지. 그래서 x에다가는 양수만 집어넣지만 그에 나오는 값들은 다 전체가 돼버리는 거야. 시한 범위가 없네요. 그치? 그래서 실수 전체의 범위로 확장이 되는 거야. 지수 부등식과 지수 함수는 다르지. 왜? 실수 전체를 집어넣었더니 양수값이 나왔잖아.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걸려있지만 로그 함수는 제한된 범위가 안 걸린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지수 부등식보다 더 쉬운 거야. 이건 근해 분리가 없거든. 알겠지? 그냥 실수 전체야, 여러분들. 실수 전체. 지수 함수였을 때랑 다르죠? 그러면 얘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니까 t의 범위 당연히 바뀔 거예요. 왜? x의 범위가 1과 16 사이니까 t의 범위는 로그 2의 1과 로그 2의 16의 범위겠지, 그치? 따라서 얘가 얼마? 0이고 얘가 얼마? 4기 때문에 t의 범위는 0과 4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럼 치환 범위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되죠. t가 언제일 때? 1일 때. 0일 때가 1칸. 4일 때가 3칸. 그래서 최대값은 4일 때, 최소값은 1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4, 1 여기다 대입한 함수값의 차를 구하면 정답이야. 크게 어렵지 않죠? 대신에 조금 중요한 점은 얘가 x는 어디에서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이런 문자가 나왔어. 오케이? 최소값이라고 할게요. 최소값. 그럼 우리는 최소값의 위치가 1이라는 건 알잖아.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된다고. 그래서 b는 2야. 그냥 바로 나와. 하지만 여기가 1은 아니지. 왜? t값이 1이라는 거니까. 그럼 다시 원래대로 뭘로 바꿔줘? 로그 2x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x값은 얼마일 때야? 2일 때겠지. 그래서 얘는 2가 맞는 거야. 알겠지? 시환을 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바꿔줘야 돼. 그거는 잊지 말자. 그러니까 풀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x가 아니라 지금 현재 t의 세계로 넘어왔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해석을 할 때. 알겠니? 조금 중요한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